AI만 묻어 있으면 상승하는 흐름에서 실제 그 AI가 얼마를 벌어왔는데 비용은 감당 가능해? 라는 그런 질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먼저 답했습니다. 마이너스 10%로요. 그러면서 다음 타자들이 등장하는 이제 2월 첫째 주 시장이거든요. 자, 판도가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라 그 실적을 증명해 봐야 되는 건데 몇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다. 세 가지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연준 의장 교체설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명한 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에 대해서 시장은 주식 투매, 금은 투매로 대답을 했고요. 빅테크와 주요 기업들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지표 일정까지 살펴볼 텐데 자, 지난 금요일 날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매일 카페에다가 마감 시황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가입하시고 구독하시고 좋아요 하신 다음에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상승과 하락폭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전반적으로 상승에 대한 탄력성은 좀 약화된 모습이고요. 하락폭에 대한 탄력성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특히나 은과 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3시 반 기준으로 마감이잖아요. 근데 지난 금요일 밤 미국 시장에서 금과 은이 폭락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동안 상승세를 이끌어왔던 이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 같은 것도 아무래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글로벌 반도체 쪽에서 HBM이나 메모리 쪽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S&P 500 모멘텀, 그 다음에 슈드 기반으로 한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 콜, 그리고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 콜 2호 같은 것들도 슈드의 신고가 행진 때문에 상승폭이 앞으로 더 강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5번 에이스 미국 S&P 500 미국채 혼합 액티브는요, 채권과 주식을 5대5로 담는 퇴직연금 이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면서도 보통 안전 자산에 어떤 상품을 투자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안전 자산에 대표적으로 담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ETF 중에 하나입니다. 자, 미장 보시면 0.3% 하락했거든요. S&P 0.4%, 나스닥이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중소형주 그동안 시장에 어떤 든든한 뒷받침 역할을 했었는데 1.5%나 빠졌습니다. 보시면 실버가 30% 빠졌는데요. 1980년 이래로 가장 하락폭이 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도 마찬가지로 많이 빠졌는데 결과적으로 연준의 어떤 그 독립성에 대한 공포가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마음대로 자꾸 하니까 시장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일단 팔고 보자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클라라는 반도체 검사 장비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는데 상승 시장 움직임도 보면은 그동안 반도체 장비주 상승이 되게 재밌는 흐름을 많이 보였었는데 AMD부터 시작해서 TSMC, 인텔, ASML 다 시장이 좀 빠진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미장 마감 한번 볼까요? 변동폭 자체가 상당히 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애플러빈 같은 이제 광고 섹터에서 하락폭이 두드러졌고요. 반도체 검사 장비 클라, 그다음에 아이랜도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아이랜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팅 쪽 계속 빠지고 있네요. 아이온큐까지 해서 SMR도 좀 빠지고요. 우라늄 에너지. 그래서 에이스에서 SMR 상장하는데 그 타이밍은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AMD나 램리서치 이런 것들도 많이 빠졌는데 전반적으로 AI 반도체 지금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힘들겠지만 수익이 어느 정도 나셨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챙겨 놓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메인 포트폴리오는 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모아가시던지 아니면 배당을 받던지 뭐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고요. 1월달에 테마 섹터 저도 많이 소개시켜 드렸지만 그동안 상승폭에 대해서 조금 아쉽겠지만 빠르게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상승폭 탄력을 보시면은 생각보다 낮아요. 이건 제가 주력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샌디스크도 장중에 무슨 20%씩 오르다가 6%에 마감했거든요. 그다음에 스트래티지 다음 주 실적 나옵니다. 쉐브론이 계속해서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카콜라나 일라이릴리, 에브비, 버크시아, 홈디포, 엑슨모빌, RTX 이런 것들이 다 슈드 대표 포트폴리오인 배당 성격, 좀 안정형 성격의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또 혼란스러울 수 있으시겠지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메인 포트폴리오의 흐름만 보시면 된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QQQ랑 슈드의 대표적으로 이 엇갈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수가 0.5% 움직인 거는 지금 5일 동안 거의 못 움직였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슈드가 1.88이나 움직이면서 지금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이런 흐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처럼 그냥 슈드 모으시는 분들은 솔직히 아무 걱정하시지 말고 그냥 꾸준히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즐기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본인의 인컴이나 어떤 투자의 스킬로서 돈을 불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슈드랑 속스를 같이 가져가는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멤버십에서 하고 있습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지난 한 달 동안에 ETF 시장에 어떤 강세, 약세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제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먼저 S&P 500 지수를 중심으로 한 VOO와 SPY가 있고요. 이제 VTI는 미국 전체 시장에 투자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뭐 양호한 흐름을 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이 QQQ가 하락하면서 우리 기술주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착시 현상처럼 지수 전반적으로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기술주는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자금들이 이런 데에 들어간 겁니다. XLF는 미국의 금융주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금리가 높게 유지되거나 아니면 경기가 좀 약간 애매하다 할 때 방어주들로 모이는 성격. KRE는 미국의 지방은행들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자금이 좀 피신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이 슈드 포트폴리오입니다. VIG 같은 경우에는 미국 뱅가드라는 운용사가 있어요. 뱅가드에서 배당주 위주로 투자하는 건데, 어쨌든 슈드를 중심으로 이 배당 쪽에서 성장세가 한 달 동안 좀 컸다라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에너지 종목 제가 한 달 내내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키움 미국 원유 에너지 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엑손모빌하고 쉐브론을 중심으로 XLE, XOP 자금이 이쪽으로 좀 몰렸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인버스 쪽에서는 내가 살 건 아니지만 상승폭이 좀 컸다라는 거고, 레버리지는 많이 빠져 있네요. 그 다음에 이 비트코인 쪽도 하락폭이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이비트를 투자할 수는 없지만 이 비토 투자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배당형 비트코인 투자하는 건데,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기도 한데 시장이 안 좋으면 변동폭이 좀 크다, 야수성이 있는 분들을 좋아하십니다. 근데 저도 비트X를 일부 투자하다가 지금은 안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살펴보시면 좋겠고, 여기 또 금, 은 이런 것들 다 여기 보면 커머디티 쪽에서 금과 은 이런 것들 여기 있거든요. SLB가 실버입니다. IAU, GLD가 금이고요. 금과 은의 하락폭이 생각보다 컸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거의 뭐 은 같은 경우는 붕괴 수준인 거죠. 산업용에서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간다라고 은이 진짜 많이 올랐었는데 어쨌든 투매가 나왔습니다. 금도 하락폭이 좀 큰 모습이었는데, 여기 보면 골드 마이너라고 있거든요. 이게 골드 마이너 특성은 금이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고요. 광산이잖아요. 빠질 때 더 많이 빠지거든요. 빠질 때 미친 듯이 빠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좋고, 가격 하락이나 뭐 채굴 비용 상승하고 계속해서 금리도 높아질 것 같고 이런 이슈 때문에 자금 흐름 자체가 좀 어려웠다라고 보면 되죠. 자, 이분이 이제 연준 의장에 새롭게 지명된 쿠팡 이사 케빈 워치라는 분입니다. 5월달에 연준 의장이 교체되거든요.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지명되고 트럼프가 마음대로 하는 것도 좀 시장에 악재긴 한데, 이분이 이제 양적 완화, 옛날에 그 금융위기 때 버냉키가 양적 완화해서 주식을 막 살렸잖아요. 이때 반대를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의견이 안 맞아서 사임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원하는 사람인데 금리 인하를 뭐 원하지 않는 사람이 등장했다, 이런 이슈도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더 보수적으로 살펴지면서 채권 가격도 같이 빠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트럼프에 의해서 지명되었다, 지명 제도거든요. 인준 절차를 거쳐서 파월 의장의 임기 만료되면 5월 15일 이후에 취임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은 가격이 폭락했다라는 게 좀 마음 아픈 일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 뭐 아니면 AI의 트렌드 필요 없습니다. 그냥 트럼프의 과 정책이 더 큰 변수인데, 사실 이런 것들은 말 한마디에 바뀔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시장이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인데,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악재는 악재인 것 같아요. 자, 실적 발표도 지금 대규모 종목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 주요 종목들 제가 뒤에 체크해 놓긴 했는데, 보시면은 팔란티어부터 시작해가지고 AMD, 일단 페이팔도 우리 지금 신저가 찍고 있습니다. 테라다인도 반도체 대표적인 장비주이고요. 이쪽에 와서도 우버, 알파벳, 그다음 ARM도 있네요. 퀄컴도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 그다음에 슈드 대표 포트폴리오인 에브비랑 암젠도 같이 들어있고요. 코노코필립스도 슈드 대표 포트폴리오입니다. 브리스톨 마이어스는 한 50년 이상 된 미국의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이고요. 최근에 아이렌 투자하시는 분도 진짜 많거든요. 팔고 나서 뭐 폭락했다가 다시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실적 나오니까 보시고, 그다음에 아마존도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로블록스, 그다음에 쉘, 이런 것들 다음 주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월요일로 살펴보면은 이제 디즈니는 사실 투자하시는 분 많이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일단 이 테라다이는 우리 국내 ETF에서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HBM이나 메모리 쪽에서 테스트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신규 주문이 얼마나 있느냐가 또 이 장비 반도체 섹터에서 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 코노코 필립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에너지주가 지금 대세이기도 한데 그 주주 환원과 뭐 자사주 매입이나 뭐 배당 이쪽에서 거의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 전에 슈드에서 이 블랙락, 화이자를 빼고 이 코노코 필립스를 넣었을 때 사람들이 투매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코노코 필립스가 결국 슈드의 어떤 그 편입 원칙에 아주 적합한 종목이었다. 주가도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신기한 슈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중요한 실적 나오는 것들은 제가 따로 뺐는데요. 소프트웨어가 묻으면은 지금 다 죽을 쓰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보시면 팔란티어랑 구글과 아마존 같은 것들이 다음 주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타로 등장하는 거고요. 자, 그 외에도 AMD랑 일라일릴리, ARM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AMD 5일간 마이너스 6%고요. 팔란티어는 5일간에 마이너스 15%입니다. 이게 반등할 수 있을지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 팔란티어는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너무나 고평가된 종목이니까 이제부터는 말 그만하고 진짜 실적으로 보여줘라는 건데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그런 흐름이에요. 만약 실적이 잘 안 나오면은 정말 소프트웨어가 힘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팔란티어가 잘 나오면은 정말 실적은 여전히 팔란티어가 좋구나. 그리고 뭐 그동안 대기업들 그동안 국방 매출에서 이제 민간 상업 적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어떤 기대감이 큰 모습인데 그런 것들도 팔란티어가 화요일 날 실적이 잘 나와주면은 앞으로가 좀 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구글하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결국 클라우드가 실제로 이 AI에서 수혜를 입고 있는지 돈을 벌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뭐 제가 감히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슈들과 앞으로 AI가 어떻게 될 것인가의 그 코멘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주목하고 있는 다음 주 주요 ETF는요, 코덱스 미국 AI 소프트웨어입니다. 보시면 포트폴리오에 팔란티어와 알파벳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세일즈포스랑 오라클, 애플로빈이 주가가 폭락하면서 아마 월요일은 더 하락해서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특히나 서비스나우도 지금 뭐 최저가 기록했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동안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뭐 손해를 극심하게 보신 분은 적겠지만 최근 들어서 들어가신 분들한테는 이 레벨이 좀 공격적으로 아프게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구글 이 검색 시장도 퍼플렉시티랑 챗GPT 이런 걸로 검색을 더 많이 하면서 실제 이제 도전장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1위에 전 세계 90% 차지하고 있으니까 구글 검색이 아무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가이던스가 나올 건지 그러니까 중요한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도 생각하는 건데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구글이니까 하면서 코덱스 미국 AI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빅테크들의 실적들에 따라서 흐름이 갈릴 가능성이 좀 크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제 지표 보고 마무리할게요. 중요한 지표들이 많습니다. 그냥 제가 늘 강조했던 건데 이벤트가 많다라는 것은 시장의 변동폭이 크다라는 거잖아요. 이 변동 진폭 자체가 클 수 있으니까 물리더라도 바로 팔지 마시고 다음 기대할 수 있는 거고 또 좋았는데 너무 좋다 하지만 또 빠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크게 흔들리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메인 포트폴리오 가져가면서 이 엣지 자산에 대해서는 매도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짧게 너무 욕심내지 말고 잘 팔아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뭐 이런 이제 지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50을 평균값으로 하거든요. 50보다 좋아지면은 좋다, 50보다 나쁘면 나쁘다 이런 거고 고용 쪽에서도 민간 쪽에서 ADP 그리고 노동부에서 졸트 되게 옛날에는 별로 안 중요했는데 지금은 고용지표 시장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어쨌든 중요한 지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수요일, 화요일, 월요일 매일 중요한 지표들이 있는 거고요. 자, 목요일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매주 나오는 고용 지표이고요. 비농 같은 경우에는 월간에 한 번 나옵니다.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월간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자, 앞서서 화수목은 이제 기업들의 실적들이 많았고요. 이제 금요일 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비농 나오면서 이렇게 좀 체크하시면은 시장 흐름 있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4.4% 실업률이 딱 중간 정도의 레벨이거든요.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면은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좀 시장이 안 좋을 수 있겠고 실업률이 좀 많이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글쎄 시장의 흐름이 이제 두 가지로 나뉠 가능성이 있는데 실업률이 너무 이게 경기가 너무 안 좋으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실업률이 너무 좋으면 경기가 죽을 수도 있잖아 하면서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우리 하는 일들이 다 이게 말장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와 이 테마 투자 포트폴리오, 어떻게 보면 1월 달에는 여기가 더 강세를 보였던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지수형도 있을 수 있겠고, 이런 커버드 콜 하면서 시장 상승에 참여하는 구조가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금을 같이 투자하는 이 지수형과 금을 같이 투자하는 이런 포트폴리오는 메인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테마 투자 포트폴리오, 이제 좀 공격적으로 적은 시도로 투자하는 거, 대표적으로 속슬이긴 한데 뭐 제가 레버리지를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고, 나머지 아까 보셨던 거 AI 소프트웨어나 HBM 반도체,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그 섹터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자, 저도 월요일 날 이제 수익 실현을 좀 하고 그동안 빠진 것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건데요. 뭐 개인의 상황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7대3, 8대2 이 정도로 장기 투자라고 한다면은요. 은퇴 플랜 다릅니다. ISA 플랜 다르고 연금 플랜 다르지만 일부 차익 실현을 이쯤에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손 아플 정도. 손이 부러지면은 병원 가서 오래 걸리잖아요. 아플 정도면 회복이 되니까 이 정도로 오를 때 파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다음 주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잘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